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이 형태로 출력해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종이 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전자 형태로도 발급됩니다. 2017년 기준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 증명서는 2,700여 종 8억 7천만 건에 달합니다. 만약 이 가운데 10%만 전자 형태로 대체되면 연간 5천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인데요. 이에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합니다. 오늘 12월부터 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 등 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하고 내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토지대장 등을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2021년까지 전체의 90%를 전자화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문서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 확인의 어려움은 블록체인 보안 기술로 해결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지난 여름 실시한 오토바이 불법 개조 단속 현장입니다. 소음 방지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이 정도 소음이면은 거의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소음과 같은 정도의 소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개조 전조 등도 문제입니다. 자동차관리법 29조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선생님께서 원상 복구를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는 경찰,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올해 매달 2회 이상 자동차 불법 개조 단속을 실시합니다. 1년 내내 합동 단속을 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인데요. 특히 차량 운행이 급증하는 봄, 가을, 5월과 10월은 월 8회 이상 단속을 강화합니다. 앞서 보신 불법 개조 이륜차와 차량뿐 아니라 무등록, 무단 방치 차량, 번호판 훼손 차량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낙농체험과 함께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로 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 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미생물이 검출됐습니다. 주식회사 은하목장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한계 허용 기준의 최대 92배 검출됐습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도 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고 청설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제품에서도 황색 포도상 구균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업체들은 문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전 제품에서 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제품은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은 만큼 먹기 전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찬영입니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요즘 전염성이 강한 질병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홍역 환자가 잇따라 나왔고요. 수두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겨울과 늦봄에 유행하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 수두.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미열을 시작으로 발진과 물방울 모양의 물집이 생깁니다. 수두 환자는 2016년 5만 4천 명, 2017년 8만 명, 2018년 9만 6천 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나 초등학생이 취약한데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수두 환자 접촉하면 기침이나 진물을 통해 전염됩니다. 소아는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 예방접종으로 수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발행에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역화폐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됐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무려 20년인데요. 20년 전에 탄생한 국내 첫 지역화폐는 두루였습니다. 대전에서 만들어진 한반해체는 노동과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교환제도인데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가 두루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서울의 송파, 서초 품앗이, 광명의 그루, 부산의 사 품앗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가 늘어났고 종이에서 모바일 앱이나 카드로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아이스카드 형태인 인천시의 인천이음, 국내 첫 디지털 지역화폐인 노원구의 노원이 대표적입니다. 전국으로 확산된 지역화폐 열풍,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바레인과 16강전을 치릅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대인데요. 그동안 중동은 여러 차례 한국 축구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죠. 사막의 기후는 물론 침대 축구까지 이겨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경기 중 작은 몸싸움이 발생하면 고의적으로 넘어지고 눕는 침대 축구. 시간을 끌며 경기의 흐름을 끊는 중동 축구의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침대 축구 외에도 별명이 붙은 축구 전략이 많습니다. 치열한 몸싸움을 벌여서 마치 쿵푸 경기를 연상시키는 중국의 소림 축구. 이에 못지않은 태국의 무에타이 축구도 있습니다. 물론 경기 결과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핵심은 공정하고 정당한 승부 아닐까요?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과연 과거 자신들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결과를 국민들에게 내놓을까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 혐의는 차고 넘친다고 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법행정권 남용에 직접 개입한 혐의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 측의 반박과 법리 다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삼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력 분립은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하지 않게 분립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미국 헌법이 세계 최초로 삼권 분립을 적시했고 또 세계 최초로 사법부를 독립시켰죠. 국가의 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누어서 상호 견제토록 해서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 사법농단의 핵심은 국가를 책임지는 삼부 요인이고 또 헌법뿐만이 아니라 법률 제도적으로 그 신분과 권한이 보장되어 있는 법원의 수장이 상급법원 설치라는 기득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재판을 미끼로 대통령 권력과 부당하게 거래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일제 침략과 지배로 인해서 우리 민족을 피눈물 나게 했던 일제 전범 기영의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서 고의 지연시켰다는 정황인 것입니다. 즉 스스로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것이죠.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해서 상권 분립을 훼손시키는 반헌법적인 행각을 벌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그 권위를 실추시키는 씻지 못할 반역사적인 범죄 혐의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단어가 민심의 바다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최근 방탄법원, 방탄판사단이라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법원 권위의 실추, 이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결과로 회복시킬 수 있을지 아마도 법원에게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거는 기대가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 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오늘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더 유입되면서 공기 상태가 더 악화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대기의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중부지방은 보통, 남부지방은 한때 나쁨 단계로 농도가 낮아지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모레 아침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는 등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변화가 심한 요즘인데요. 여기 일부 지역은 홍역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5도, 춘천 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맑은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요. 공기질도 탁하겠습니다. 화재 사고 및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미세먼지로 인해 종일 뿌옇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10도, 부산은 12도까지 올라 온화하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모레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면서 물결이 높아지겠는데요. 특히 내일 동해 먼바다는 바람이 강한 가운데 물결이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반짝 한파 속에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동해안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유튜브 KTV 국민방송 채널에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민들의 생활이 많이 펴졌으면 좋겠다. 또 농수산물이 수출될 줄 몰랐다. 정말 기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치매 국가 책임제와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의료 지원 정책으로 환자 가족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KTV 대한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